싫어하는 게 느와르랑 공포. 최정화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저랑 안 맞는데요. 뭐 드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범죄로 처음부터 점철된 영화였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공구리를 친다. 거의 모든 범죄들을 다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거. 마약 수사는 워낙 좀 은밀하게 거래되니까 즉 공공의 적에 강철중처럼. 강철비요?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일상인가?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을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의 라이너입니다. 법무법인 사나의 공식적인 얼굴이죠. 사나의 A마스, 사슬을 끊는 자. 하루에 한 3초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3초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인부가 한 10초 정도 자는데 제가 마인버그보다는 할 일이 많으니까요. 라이너님도 저 못지않게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장난 아니죠. 전 더 장난 아니에요. 우리 사나이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히든 카드가 있다. 복싱의 달인이시고요. 그 호랑이와 1대1 맞짱까지 뜰 정도라고 이런 말이 들고 있는데 네, 막내 변호사이시기도 하고요. 이지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나의 나이로는 막내를 맡고 있는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종화 변호사님이 저를 아예 보내버리려고 부르신 것 같은데. 네. 변호사를 뽑을 때 외모를 좀 보나? 얼굴 천재 아닌가? 여기서 답변 잘 못했다가는 저희 갈 수 있겠죠? 요단강으로. 사실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시청하고 올해 본 영화가 우리 라이너 촬영을 위한 신세계가 처음이에요. 싫어하는 게 느와르랑 공포. 최정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저랑 안 맞는데요. 그럼 뭐 다른 취미는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고 특히 뭐 우리 라이너 채널 영어 채널인데? 이재원 변호사님께서 변호사가 된 이유는 즐거울 것 같아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월급을 받아도 다른 뭐 정신적 피로나 야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지 않는. 힘들다고 하신 건가요? 네. 편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편집. 사나에서의 어떤 직장생활 너무 즐거우시죠? 보람차고 콩도 나고 뭐 변호사는 어떤 직업인 것 같아요? 보람차고.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할 영화는요, 사실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탄식을 내실 것 같습니다. 조폭의 세계를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 정도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바로 거대 조폭기업 골드문의 회장 석동출. 재범파의 두목이었던 석동출은 장수기의 제1파 정청과 이자성의 북대문파를 흡수해 골드문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석동출이 사망하자 골드문은 후계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급히 중국에서 귀국한 북대문파 출신 서열삼위 정청, 원래부터 재범파 부두목이었던 서열사위 이중구가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 석동출의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유 있는 정청의 모습, 잔뜩 긴장한 이중구의 모습, 대립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양측 눈치를 살피는 서열 2위 장수기. 이 영화의 세력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고소한 영화 읽기에서 다룰 작품은 바로 신세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장면이 짤방으로 만들어져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정청과 이자성의 갈등, 이자성의 고뇌, 이중구와 정청을 상대하는 강 과장의 큰 그림, 누아르 영화가 지닌 하드보일드한 매력과 배우들의 열연이 빛난 작품. 두 변호사가 바라보는 골드문은 어떨까요? 변호사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영화 신세계 편입니다. 감상을 들어봐야 될 텐데 최선배, 센파이가 됐죠. 최오빠, 최종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보는 영화고요. 3월.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그런 장면이나 어떤 그런 게 많잖아요. 제 인생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가 무간도인데 무간도 1이요. 리메이크 맞나요 근데? 리메이크는 아니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오리지널 영화다.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거 뭐 무간도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서 느와르가 제일 싫다. 느와르와 공포로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느낌이 꾸덕꾸덕한 영화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꾸덕꾸덕한 영화?
근데 이거 보고 제 인생의 영화 장르 하나가 개척이 된 것 같아요. 아, 개척됐다. 그리고 그동안 짤로만 돌아다니던 그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뭐 드루아, 브라더 이런 거 다 봤죠. 중구 형 너무한 거 아니요? 뭐 이런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맞아. 최종화 변호사께서 처음에 외롭게 시작했었던 한국 법정 영화의 디테일한 부분을 전부 파헤치는 디테일 전쟁을 하겠다. 디테일 전쟁 2워. Let's get it. 이 영화는 사실 법정 영화가 아니고 그 법적 측면에서 뭔가 잘못된 걸 찾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범죄로 처음부터 점철된 영화였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이거는 시멘트를 먹이고 바다에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넣죠. 범죄가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힘든 작품이다. 전문 용어로 공구리를 친다. 박성웅이 석동출 그 장례식장에서 골프채로 경찰 봉고차 문을 깨고 그리고 카메라를 부수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특수가 붙었습니다. 왜 그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함부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긴 한데 사실 거기는 뭐 개인적인 장소는 아니었고요. 그 절 앞에 마당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변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 팀장님은 전에 나왔을 때 최종화 변호사가 8개를 준비하니까 자기는 11개를 준비해와서 한 2개밖에 안 했거든요. 여기가 상관이니까. 좀 날로 먹겠다. 2개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공부하면서 형법책에서 봤던 거의 모든 범죄들을 다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거예요. 거의 모든 범죄. 뭐 특수상해, 특수폭행, 엘리베이터 장면 같은 거 다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위협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에도 해당을 할 것 같고요. 요즘에 건물들은 다 금연구역인데 그 정도야 뭐 이 영화에서 그게 문제가. 이 최종화 변호사도 차마 그것까지는 잠시만요.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네. 이정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대모사를 몇 개 준비해봤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걸로 그랬는데 제 건 편집하면 돼요.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과장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암살의 이정재. 내 몸에 종아리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주온의 토시오 해보겠습니다. 주원의 도시로요? 토시오. 가을 동화의 원빈. 이 선배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여러모로 먹고 살기. 또 이런 이미지는 아니세요. 이런 이미지. 되게 근엄하고. 존경하는 선배였습니까? 그럼요. 오늘을 기점으로 벽을 많이 허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커피를 못 마시겠어요. 이 골드먼이 현실에 이런 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되게 대기업인데 실제로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약간 힘들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 조폭이 건설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토목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영화에서 골드문 정도는 힘들 것 같고요. 그 계열사 종류는 사실 제한적이었어요. 뭐 건설, 뭐 엔터, 식품, 대부업 다단계 뭐 이런 것들은 가능했던 것 같았어요. 사실 골드문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정청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고 이종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채 다단계. 저는 아파트 팀이라 또 건설 회사들을 많이 상대방으로 접하긴 하는데 소위 말해서 하청이라 그러죠. 그런 업체들 중에서는 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 팀이면은 그 전설의 그분 지난주에 아파트 팀이어서 아파트 하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약간 기울어진 것도 있어요. 책장을 놔보면 확실히 이쪽이 높고 이쪽이 좀 낮아요. 그럼 한쪽에 이제 신문지를 그럼 그 발언 이후로 도시정비팀으로 정보 발령이 나왔어요. 지금은 최종화 변호사님의 직속 졸개로 사실 근데 저희 어쏘들은 그 뭐 부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먼저 온 졸개, 나중에 온 졸개. 대부라는 영화 대부 보셨어요? 갓바더. 신세계를 입문시키시는 거는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는 아마 불가능하실 거예요. 택시 드라이버 어떨까요? 택시 운전사요? 네, 택시 드라이버. 정청, 이자성, 이중구, 강과장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캐릭터들이 다 뭐 나름대로의 꿈꾸는 신세계도 있고 뭔가 선이 없고 그렇다고 미운 캐릭터도 없고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첫 등장하는 장면에서 비행기 기내 슬리퍼를 신고
시부를 이게 뭔 일이래? 어? 이 이사님께서 직접 마중을 다 나오시고. 어여 가게 나갑시다. 엄마, 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전국구 조폭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네에 좀 양아치 같다. 잔인해질 때 너무 잔인해지는 캐릭터라 오히려 그 갭이 되게 소름 끼쳤던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이중구는 처음부터 얼굴에다가 써놓고 다니잖아요. 나 보스 이렇게. 이자성은 어떻게 보셨어요? 8년을 버틴 게 용하다. 오. 이번만 끝나면 빼준다. 이번만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해서 8년을 버텼는데 그런 상사 밑에서 배신 안 하고 8년을 버틴 게 끈기가 대단한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종화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청은 송지효를 죽이죠. 굉장히 뭔가 너무 악랄하고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되게 임팩트된 장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청 캐릭터에 되게 호감을 갖고 있고 그건 그만큼 이 캐릭터를 잘 살렸다는 그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방증인 것 같아요. 다들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청이 이자성이 스파인 거를 언제부터 알았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해커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빼와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전에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식 씨는 스파이를 투입시키는 역할 저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중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정청하고 대립되는 정도의 역할. 영화 안에서 무슨 스토리가 특별하게 이중구에 의해서 전개가 된다거나 이런 측면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한참 뒤를 내다봤다면은 일단은 그 정청한테 이 자리를 물려준 다음에 차차기 이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했는데 왜냐면 이중구가 바라보는 정청은 석동출 회장도 작업을 해서 죽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정청에게 밀려나는 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칼춤을 출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석동출 회장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는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박성웅 씨가 거기서 그런 대사를 쳐요. 회장님이 과연 사고로 죽었을까? 내가 했을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그게 조직을 이 사람들을 누르는 방식인 거지. 두 번째는 진짜로 사고가 아니라 다른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규합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저는 경찰이라고 생각했는데 석동출 회장을 죽인 게.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자성이 그 강 과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뭐 하자는 거냐고요?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죠. 석 회장만 처리되면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질문이 이 신세계 프로젝트 이자성을 내부 스파이로 보내서 수사를 위해서 위장 취업을 하는 오늘 흐름 좋습니다. 위장 취업 이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이지원 변호사님? 사기업에 이력서를 위조해서 제출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위계기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해요. 이 경우에서는 어쨌든 경찰들이 이 조직 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혹은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잠입수사를 시작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자성은 이 범죄 조직 내에서 경찰로서 할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너무 많이 가담을 했어요. 그거를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판례에서 어떤 경우에는 함정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함정수사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마약 수사는 워낙 좀 은밀하게 거래되니까 즉 공공의 적에 강철중처럼 강철비요? 영화 제목이 뭐라? 두 분이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 한두 개만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지효 씨가 지금까지 보여준 출연한 영화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여준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드라이하면서도 뭔가 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딴 영화에서는 이렇게까지 예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영화 잘 만들었어요 진짜. 네, 보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송지효 칭찬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편집! 연변거지. 연변 3인방. 만약에 이런 인물이 지금 이 서울에 만약에 활개치고 있으면은 얼마나 불안할까. 그 우리나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이 없다는 거. 이 영화에서는 그냥 총으로 막 그냥 너무 싫었어요. 인상 깊었다는 게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봤다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됐으면은 저랑 비슷합니다. 형이 애정이 있어서 까는 거다. 그렇죠. 나는 영화에 대한 사랑을 까는 걸로 표현한다. 또 하나가 있는데 작정을 하고 오셨네요, 오늘 신세계를. 송지효 씨가 여기서 6발짜리 리볼버를 써요. 쏘죠. 처음에 쏴가지고 이마를 맞춰가지고 죽인 것까지는 좋았어요. 네. 근데 그 2발, 3발을 허비를 해요.
자기가 분명히 이게 6발짜리라는 거 알면서도 그 나머지 2발, 3발을 너무 쉽게 협의하느라고 이제 연변거지들이 3발 남았다는 걸 알고 돌격을 하죠. 그래요? 이건 좀 약간 무리수 아닙니까? 송지효를 워낙 좋아하는 마음에서 발로 된 걸로. 그 성난 황소에서 연기는 더 잘한 거였던 것 같아요. 성난항소가 또 워낙 또 이상한 작품이라. 이지연 변호사님은 이 명장면 어떤 게 제일 좋은 장면 같았어요? 이자성이 결국은 조폭 두목으로 돌아선 장면. 제가 이거를 잘못된 스포를 듣고 이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 친구가 그거 이정재가 경찰에서 조폭으로 갔다가 증거 찾아서 조폭 잡고 다시 경찰로 복귀하는 내용이야 라고 스포를 해줘서 걔도 안 봤대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듣지도 않고 뻥쳤구나.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스포 빌런. 공청이 송지효를 죽이고 나서 네. 이제 그 낙수물 떨어지는 빗물에 손 씻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빗물 떨어지고 뒤에 바다 보이고 이 장면이 네. 너무 멋있게 연출된 거야. 왠지 저 사람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작품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나오긴 나옵니다. 자, 왜요? 저한테 뭔 볼 일이라도 있습니까? 가보면 아니까 일단 같이 좀 갑시다. 喂，我是这位先生的律师，有什么事你可以先跟我说。 뭐라는 거야? 변호사 맞나요? 네, 중국 변호사인 것 같아요. 사기치는 거 아닌가 했던 게 이 긴 작품 내에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는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 영화에서 가장 강심장인 사람이 아닌가. 정청래 변호사인데 정청래 변호사 아니라도 충분히 먹고 살 길이 있었을 거거든요. 저는 수억을 줘도 못할 것 같아요. 한 연봉을 한 10억 주겠다. 한 12억 정도면. 12억 정도면 고려해보겠다. 국제 변호사라는 게 진짜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 사람은 아마 중국 변호사인 것 같아요. 한국인인 걸로 보이고요. 네, 한국에 와가지고 그 공항에서 내가 변호사다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됐죠. 이런 집사 변호사 캐릭터를 볼 때마다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집사 변호사. 좀 약간 밑바닥 일을 하는 변호사는 사실 요즘 거의 없거든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또 최 변호사님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하지만 연봉을 10억을 준다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소감을 좀 들어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라도 영화를 보게 돼서 올해 첫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하필 지금 여기 있는 방이 우리 대표님 방이잖아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긴장감이 2배로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다음에 또 찍을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이 영화를 한 번 봤어요? 몇 번 더 봤죠? 이 영화 되게 면면을 되게 잘 파악하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합을 맞춰보니까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무튼 본인은 계속 나오는 거네요. 아 예. 뭘 썼다고요? 예. 진짜 좀 새로운 캐릭터예요. 영화가 없는 캐릭터. 깨끗한 진짜 보여주고 싶은 영화 리스트가 있어요. 빅3를 말씀해 주신다면? 다음 콘텐츠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고소한 영화 읽기는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